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또다시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경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또 오늘부터 지방선거 여정도 본격 시작됩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강조했는데 발언 어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수위 높은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 이런 발언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발언이 세죠. 예.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강도의 발언인데 저는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일종의 이제 충격요법이라고 봅니다. 예. 돈이 마귀다. 마귀라면 마귀의 그런 양심을 빼앗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마귀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제 교란시키는 극소수의 어떤 부동산 투기 세력과 예. 그를 어떻게 보면 비호하는 어떤 정치 세력을 지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 을 단행하겠다라는 어떤 그 전에 일종의 뭐랄까 선언적인 메시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선전포고 비슷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대통령 고강도의 정책이 뒤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고 표현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런 강경한 메시지 내고 있거든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처음에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예상했던 공식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SNS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국민들에게 탓을 합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한 사람이 다주택자가 되는 게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고 그러면 지금 잘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판박이 정책을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 억제고 하나는 징벌적 과세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징벌적 과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급해지니까 안 팔면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서 후회하게 만들겠다. 말씀도 이렇습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말씀은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요. 임대차 3법 등등으로 해서 집을 팔 수 없는 막강한 규제를 장치를 걸어놓고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지도 않고 그대로 두면서 집 있는 사람 무조건 내놔라.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 임대를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묶어놓고 집 있는 사람을 배관시하고 범죄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한 말하자면 고육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재정당국은 세수가 남아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한편으로 신경을 쓰면서 강성지지층에 어필하고 한편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행편없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여야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광역시도에 대해서 행정통합 여부가 저는 일변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지방선거가 불과 지금 5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 전에 과연 이 광역시도 통합이 될 것이며 더 중요한 건 그 광역시도 통합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초단체장이나 시도 의원들의 모든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게 흘러갈까라는 게 궁금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이죠 오늘부터. 예. 근데 5월달에 이제 공천이 거의 확정돼 안 되는 게인데 보면 2월부터 보면 3개월간의 예비 선거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총 출동하는데 그래도 중앙당 양쪽 어떻게 보면 정청래와 장동영 양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당장 좀 많이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현장을 뛰는 사람들에게 예. 많은 영향을 좀 심리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120일 앞으로 네. 다가온 상황인데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양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야당은 정권 신반론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그 여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야당계 여론을 내세우는데 이 프레임이 그렇게 붙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지방선거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먹히는 시점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야당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로 결집이 못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야가 다 내부 분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당을 둘러싼 지금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부 분열을 노정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프레임 측면에서는 형성이 되려면 제가 볼 때 구정을 지나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 여론 입장에서 성패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 기준으로 12대 5의 싸움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중국, 세종, 부산까지 거기가 선구처가 될 거로.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두 분과 대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전국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의 그 합당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뜻과 다른 정책이나 어떤 걸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싹 무시하고 이번 합당 제안을 가지고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 정말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총리 다음에 선거 지휘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일 겁니다. 통합 작업도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소한의 논의와 절차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당과 관련한 당내 내홍에 김민석 국무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일단 뭐 통합이 아니라 이제 합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통합은 일단 시너지 효과가 무조건 나지만 합당은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근데 당 내에서 지금 합당에 대해 이렇게까지 반대가 목소리가 크다면 상당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재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음에 반대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여론 수렴이라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이현주 최고위원이 하늘하듯 태양 두 개는 없다라고 아주 센 표현으로 반대를 했고 거기다 뭐 더민초죠. 초선 의원 초선 의원들 40여 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거기다 또 더민주혁신회라고 장외 세력입니다. 친명계 세력이 공개적으로 반대. 그래서 당내 반대 세력 너무나 거세고 확산되고 있고 그 반대 명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좀 수위 조절, 템포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 이걸 정면 돌파하려고 밀어붙이면 아마 그 파장이 너무 커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역풍을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전면적으로 좀 재고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도 이거 당대표로 합당 제안을 한 거지
내가 합당 결정하거나 선언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원 투표하면서 당원 뜻 따라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일단 몇몇 최고위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 반대 목소리 분명하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들은 어떤 선택할까요? 이게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하고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돌파한다. 이게 정청래 지금 대표 진영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에서 내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난 것은 서로 제안을 위한 사전 논의였을 뿐이다. 결국은 당원들이 정해주는 대로 가면 된다. 이 얘기인데요. 예. 그 얘기는 돌파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권력투쟁으로 변질이 되는 측면이 뭐냐면 이게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친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재명 케이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정청래도 독자적으로 돌파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대표로 재선시켜 줄 사람이 없다 이 뜻이고 그걸 위해서 당내에서 반대파들을 고립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문계를 끌어넣어서 친명계를 고립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에서 지금 급해진 겁니다. 현직 총리가 당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고 나선 것은 사실은 올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기정사실화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만약 권리당원 1인 1표제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밀리면 정청래 대표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 쪽 친청계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걸고 투쟁을 해서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닌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크게 고성이 오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그 경찰 수사가 좀 마무리되면 잘못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이 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들어간 듯한 인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의총에서 나온 것은 뭐 낯뜨거운 장면도 있었어요.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장면도 있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예전에 한동훈 대표의 단계 사건을 두둔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얘기로 했던 거고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당무감사위원회라든가 윤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보니 사실이 심각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뜻은 뭐냐면 말하자면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단순한 가족들의 비방글이 아니라 특정한 세력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일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예전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지만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 수사를 엄정하게 받아보겠다는 것은 수사 결과가 자기 판단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것은 이 문제와 직결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도 확장성의 문제라든가 뭐 우리가 어려운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일정도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거나 승리의 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신의 희생까지 포함한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반말, 고성 그리고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는데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한 3-4시간 정도의 의총이 있으면서 거기에 있어서 일단 경위에 대한 본인 장동혁 대표님께서 파악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반대해서 그 경위가 아니다. 윤리위에서 발표한 부분이 그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이건 징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명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는 부분, 제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꽤나 많았던 걸로.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또 뭐 재신임하라는 얘기도 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밟은 장동혁 대표에게, 장동혁 지도부에게 그러면 재신임 투표를 하자. 전 당원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서 빨리 끝내자. 끝내고 지방선거에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장동혁 대표가 그 단계 문제에 관련해서 경찰 수사 통해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또 경찰로 넘어간 것 같아요. 법적 책임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면 국민힘은 지금 내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아주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근데 본인의 운명 그리고 국민힘의 운명을 경찰 수사에 맡긴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제명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인데 사법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를 경찰 수사 결과에 맡긴다? 그럼 경찰 수사가 어떤 형태로 나와도 전부 다 수긍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정치적이고 반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저는 발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합당에 대한 반대가 너무 많았듯이 국민의힘도 한동훈 제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너무나 많아요. 최고위원 중에 3분의 1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대안과 미래라든지 말이야 친한계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반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결말이 나오더라도 장동혁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 국민힘은 친윤계와 친한계, 예. 친윤계 친한계에 분리했다면 저는 이번 의총을 보면서 당은 완전히 친장대 반장으로 가는구나. 장동혁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확연히 완전히 홍해바다 쪼개듯이 반쪽으로 갈라져서 급속하게 내재된 상태로 돌입한다. 그래 늦었지만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해법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내전에 돌입하고 지방선거도 매우 전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뭐 소장파 측에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신임 투표해야 된다고 하고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제안으로 전당원 재신임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공약을 한 적도 없고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정치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신임을 주장을 실행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당내 분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상황 정리에 나서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게 뭐든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단식 투쟁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의 문제도 사실은 통합의 아젠다로서 어떻게 해법을 모셔갈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 단식 이후에 제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분열의 아젠다로 성격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은 장외로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같은 시각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준 원장님께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 어떤 부분 가장 인상적으로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여당 대표로서 뭐 할 말은 했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정부 경제 잘 돌아가고 있고 뭐 내란 단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법 개편하자 그리고 민생 개혁에 대한 청사진 뭐 다 좋습니다만 하나 마지막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다수당 원내대표이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야당과의 대화 또 협상에 대한 좀 보다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기 성찰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남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뭐 집권 여당다운 그런 뭐 발언이었기 때문에라고 봅니다. 예,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별로 기대도 안 했지만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자화자찬, 그다음에 내란 프레임에 대한 재확인, 뭐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이 정도를 냈는데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하고도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합의도 하고 해야 되는 관계인데 새로운 얘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구두선이고요.
뭐 여당의 그 대변인 수준 아니면 정부의 무슨 대변인 수준의 발언만 하고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뭐 구상이라든가 고민의 흔적은 1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야당과의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이라든가 원내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부분도 좀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더 적극적인 호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존에 하던 걸 그냥 반복하는 맹탕 연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또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